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자은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애플 앱스토어에 맞서 싸우는 에픽게임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 이야기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리고 30%의 수수료를 내면서 게임을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픽게임즈에서는 이 30%의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앱스토어를 사용한 결제 방식이 아닌 자체의 결제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에픽게임즈의 모든 게임들을 스토어에서 내리고 에픽게임즈를 추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에픽게임즈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언리얼 게임 엔진을 만들었고 포트나잇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을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슈퍼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픽게임즈는 게이머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애플과의 소송전에 나섭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단순히 누가 더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느냐, 어떤 밥그릇 싸움으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 밥그릇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앱스토어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에픽게임즈를 응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애플이 잘했나 에픽게임즈가 잘했나 고민할 때 두 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고민할 때 좋은 질문을 정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에픽게임즈가 게이머들을 인질로 붙잡고 애플의 앱스토어를 협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올바르냐는 것입니다. 지금 앱스토어를 통해서 에픽게임즈의 게임들을 플레이하던 사용자들은 더 이상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플레이도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분명히 에픽게임즈는 이용 약관에 외부의 결제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지, 실력 행사를 통해서 이슈를 만들고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든 에픽게임즈가 잘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저와 생각이 비슷하실 거예요. 외부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안 봐도 유튜버인 게 에픽게임즈가 당연히 애플과의 대화를 요청하고 이 문제를 대화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집이 센 애플은 에픽게임즈를 무시하고 대화보다는 이용 약관을 들이밀면서 법무팀이 상대를 해줬을 거고요. 결국에는 대화가 불가능해지자 에픽게임즈가 실력 행사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애플의 악명은 높습니다. 앱스토어를 이용해본 거의 모든 개발자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을 텐데요. 아무도 이런 일방적인 대화 방식을 취하는 애플에 덤빌 생각을 못했지만 에픽게임즈는 가능했습니다. 이 이용약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법이 아닙니다. 애플에서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하나의 이용약관을 적용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외는 종종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챗을 포함해서 중국과 관련된 앱의 경우에는 예외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절대라는 것은 절대 없어요. 다분히 계산적으로 돌아가는 어른들만의 세상인 것이죠. 에픽게임즈의 요구가 어떤 법을 어기는 게 아닌 이상 이런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구를 하는 방식이 다소 과격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방식이 회사에서 파업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게임의 제공을 거부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파업은 법으로도 보호가 될 정도로 아주 전통적인 대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있으면은 위에서는 별로 불만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매출의 50%에 해당하는 오른손을 걸었기 때문에 보통 의지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다시 하기 위해 실력 행사를 하게 되었고, 덕분에 이슈화가 되고 한국에 있는 우리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다소 방법은 거칠었지만 이 방법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보다 조금 더 중요한데요. 과연 에픽게임즈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픽게임즈가 원하는 것은 자신은 이용 약관을 무시하고 게임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무법 개발사가 되겠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퍼블릭하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의 이면 계약을 통해서 자신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이런 게임과 같은 컨텐츠에 대해서 수수료를 조금 조절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될 건데요. 애플의 플랫폼을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에서 에픽게임즈의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에픽게임즈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되고 그들의 논리가 일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앱스토어의 수수료 30%라는 이용 약관이 생긴 지 1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는 눈부신 성장을 하였고 다양한 앱과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12년이라고 하면은 IT에서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동안 모바일 시장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앱을 만들 때에는 간단하게 앱을 만들었어도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복잡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용량이 크거나 클라우드를 사용한 서버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앱스토어 내에서 앱을 찾기도 쉬웠고 광고도 해줬습니다.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하고 나서 다운로드만 받기만 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금의 모바일 게임은 어떨까요? 간단한 2D 게임, 앵그리버드나 애니팡 같은 것을 만들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용자들의 눈이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모바일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이 들고 TV 광고까지 해가면서 마케팅을 해야 다운로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기가가 되는 게임 파일에 게임 서버 관리, 운영까지 해야 되고요. 일회성 구매가 아니라 계속 인앱 결제가 일어나게끔 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에 30%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0.99달러짜리 간단한 앱을 받아서 사용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앱스토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 맞지만 사용자의 눈이 높아지고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싶어졌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거기서 앱스토어의 비중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스토어에서는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비디오 서비스로 자체 비디오 컨텐츠를 만들고 고해상도 영상을 서버로부터 전송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앱스토어의 일은 처음 100메가가 안 되는 그 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뿐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구독을 통한 수익의 30%를 가져가게 됩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이런 앱스토어의 결제 방식을 우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이나 스포티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운영, 스트리밍, 저작권 분배 같은 일을 모두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의 큰 파이는 애플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구독형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사양의 게임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동시켜서 스트리밍을 통해 게임을 즐기는 방식인데요. 여기서도 앱스토어의 일은 클라이언트를 다운받게 해주는 일 정도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인 게임 타이틀, 고사양의 게임을 작동시키는 클라우드 서버 비용은 당연히 애플이 아닌 구글이 내게끔 되어 있죠. 처음에 저용량의 클라이언트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았다는 이유로 30%를 언제나 수수료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러고 보면 에픽게임즈가 특별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불만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장이 변화된 만큼 애플에서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계속 30%의 수수료 정책을 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라는 분야가 성공을 위해 지출만 많고 수익성이 높지 않은 서비스가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신선한 게임들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게임이나 스타일을 양산해서 사골과 같은 게임들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도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게임과 앱스토어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애플이 이래도 될까요? 당연히 이래도 됩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애플이 만들었고 그 이용약관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앱스토어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앱스토어가 이미 성숙 단계를 지났고 고인물에 더 이상 성장이 없으니까 이제 고민이나 투자는 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앱스토어의 눈부신 성장은 정말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자 이제 노력은 안 하고 수수료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인터넷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성장하고 모두가 인터넷에 기대는 그렇게 중요한 인프라가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망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목숨과 같이 지키고 모두가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인프라나 플랫폼을 한 회사가 좌지우지하고 자신의 회사에 이득이 되는 것만 찾으면서 계산 없이 규제의 강화에만 힘을 쓰게 된다면 그 플랫폼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애플이 이기게 될 거예요. 애플이 질 수가 없어요. 에픽게임즈는 모바일 매출의 50%라고 하는 오른손을 걸었지만 애플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의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에픽게임즈가 요구하는 것처럼 수수료를 인하를 해서 30%에서 10% 정도로 인하를 했다 라고 했을 때 애플의 앱스토어의 매출은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예요. 3분의 2의 매출을 손해보는 것보다 에픽게임즈를 앱스토어에서 추방시키는 게 계산적으로 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손을 건 에픽게임즈는 쫄릴 수밖에 없고 다시 게임을 올리게 될 겁니다. 애플도 손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플랫폼의 역할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들과 게임 개발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애플의 승리가 무조건적인 승리로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애플이 내부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번에는 지나가지만 언젠가 애플이 멋진 발표를 하면서 개발자 이코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애플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심을 지키고 또 게임사들에게도 수수료 인하로 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아주 해피엔딩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냥 애플이 버티는 거예요. 애플이 사실 그렇게 잘못한 건 없거든요. 하지만 법정과 정치권에서는 아주 지저분하고 길고 긴 진흙탕 싸움이 될 겁니다. 갈수록 경직되어가는 앱스토어의 정책을 보면은 아마 이렇게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발전 없음과 독점은
에픽은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당장 앱스토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생동감이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동은 반드시 시장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에게는 이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너무 진지하게 감정을 이입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좀 더 재밌게 이 대결을 지켜보길 바라면서 에픽을 응원하는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